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1세대 1주택 비과세 잘 아시죠? 그 1세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2년 이상 보유해서 이제 팔면은 그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안 내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요. 오늘은 포커스는 그 2년 보유라고 했을 때 그 2년을 갖다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조금 미묘한 그런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또 경우 케이스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출발하시죠. 자,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을 때 비과세 되는데요.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잠시 하나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원칙은 2년 이상 보유를 하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였죠. 그런데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여기는 제가 안 적었습니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했다, 요 날짜 이후로. 그랬을 때는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로 들어왔다는 거, 요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잠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2년 보유 기간을 계산할 때 대원칙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2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간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그럼 취득일과 양도일을 또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또 계산을 하느냐, 이게 나중에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취득일, 정확한 양도일, 이걸 갖다가 한번 법상으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중 빠른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잔금 지급일이 빠르냐, 아니면은 등기 접수일이 빠르냐. 보통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이 거의 일치하겠죠.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제 매매를 할 때, 그때 이제 법무사도 직원도 오고, 그 다음에 은행 직원도 다 오고, 그래가지고, 잔금을 지급하면서 그날 바로, 법무사가 등기를 보통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 두 개가 똑같은 날짜입니다만은, 혹시나 이 두 날짜가 차이가 있다면은 두 개 중에서 빠른 날로 가시면 된다는 거. 빠른 날로. 자, 참고로 등기 접수일이 뭐냐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하시면은 갑구에 보시면은 소유권이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접수 있죠. 접수가 있죠. 요거를 보시면은 날짜가 나옵니다. 요게 바로 등기 접수일입니다. 따라서 요 날짜를 보고 등기 접수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하나 실제 사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어떤 사례냐 하면요. 자, 1990년 1월 10일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아주 옛날입니다. 토지 취득일이고요. 그 다음에 91년도 1월 10일 날 토지를 양도를 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양도를 했네요. 그런데 자, 이 쟁점은요, 1년 이내냐, 1년을 초과했느냐, 이게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요. 그래서 국세청 입장은 민법에서 정한 초일 불산입이다. 즉, 민법의 대원칙은 초일은 첫 번째 날짜는 불산입, 산입하지 않는다. 노 카운팅이다 하는 그런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0년 1월 10일이 초일이니까 초일은 불산입하라. 따라서 그 다음 날 1월 11일부터 기산점이다. 그래서 양도일은 뭐 똑같습니다. 이렇게 딱 계산을 하면요, 정확하게 만 1년입니다. 만 1년이죠. 1월 11일부터 다음에 1월 10일까지가 정확하게 1년이죠. 그래서 요거는 1년 이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납세자는 무슨 소리냐, 초일 민법하고는 다르다. 세법은 초일 불산입이다. 아니, 초일 산입이다. 따라서 1월 10일부터 카운팅하자. 그러면 1월 10일, 그죠? 1년 정확하게 1년 초과한다, 그죠? 하루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초과하면은 그때 세법상 혜택이 있었지만은 1년 이내라면은 혜택이 없는 그런 세법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싸웠던 겁니다. 결국에는 초일 산입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초일은 산입한다는 거. 우리가 2년 보유할 때도 취득일, 취득한 그 날짜는 카운팅에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일 산입과 관련된 조금 재미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렸고요. 자, 다음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번호를 매겨놨는데요. 이제 사례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쉬운 거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멸실되어 재건축입니다. 자, 집이 있었는데 소실되거나 또는 무너졌다 또는 너무 낡았다.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없애버리고 멸실하고 새로 집을 지었을 때는 공사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옛날 집을 취득해서 멸실할 때까지 기간하고 새롭게 집을 이제 지어서 취득한 그날부터 양도한 거, 요 두 개는 이제 합치시면 됩니다. 그죠? 어차피 똑같은 집이라는 그런 원칙이죠. 똑같은 집이니까 공사 기간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합쳐서 보유 기간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재개발 재건축인데 그 관련 근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 이런 법이 있죠. 요 법에 근거해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에는 공사기간도 포함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기간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옛날 주택을 취득했던 때 공사 재개발 재건축 기간 그리고 새 집을 이제 취득을 해가지고 양도할 때까지 요 세 구간을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보유 기간이 2년이 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3번하고 4번은요, 동일 세대원 간 이동입니다. 동일 세대원 간 이동, 동일 세대원 간 이동이라는 것은 뭐 별거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우리가 계산할 때, 그죠? 동일 세대라면은 이게 1세대 아니겠습니까? 1세대. 그래서 1세대 간에 이동하는 겁니다. 세대 간에.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먼저 증여를 한번 볼까요? 자, 어머니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증여를 했습니다. 아들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취득해서 증여할 때까지 보유하던 기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들이 증여로 인해서 취득하는 때부터 양도하는 기간, 두 개의 기간이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다 합쳐라. 다 합친다는 거죠. 왜? 동일 세대니까. 동일 세대니까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한테 주고 아들이 팔았을 때 이 두 보유 기간을 다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2년 이상이면은 이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거는 또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이제 동일 세대원 간입니다.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 기간을 합치면 됩니다. 두 개를 합치면 됩니다. 만약에 동일 세대가 아니라면은 아들이 독립해가지고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하나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는 상속 개시일부터 상속받은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카운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동일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잡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자, 이게 뭐 어떤 경우냐면요. 동일 세대입니다. 동일 세대 엄마, 아들, 딸 이렇게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집을 사가지고 보유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받았고 이제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가 아들, 딸한테 2분의 1씩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요 기간 이 세 구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요거는 국가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하면은 전부 다 합쳐라. 왜? 동일 세대니까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이 모든 기간을 다 합쳐서, 즉 아들이 양도할 때, 딸이 양도할 때 2분의 1씩 지분을 양도했겠죠. 그때도 보유기간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취득한 그때부터 기산을 해가지고 쭉 보유기간을 판단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또 가시죠. 자, 이번에는 이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혼을 했을 때 이제 이것도 재미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자, 이혼을 하면은 이제 위자료로 주택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일정 부분 이게 불로소득, 그죠? 부부가 합심으로 해서 공동으로 이루어낸 재산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혼하면서 이제 위자료로 이 주택을 하나 받았다면은
이때는 요 이혼한 시점부터, 즉 위자료를 받은 시점부터 양도할 때까지 그 기간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때는 이제 별개의 이 존재다 이 말이죠. 부부가 일심동체로서 같이 노력해서 재산을 일궈낸 게 아니고 이거는 공짜로, 그죠? 공짜로 받은 거다. 별개의 사람이 공짜로 받았다. 그래서 이혼 시점부터 양도까지 이렇게 카운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분할 청구권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데 사유가 재산 분할 청구권이다. 이때는 부부는 일심동체다. 즉 부부는 공동으로 노력해서 재산을 형성한 거기 때문에 각각 배우자 두 사람 다 자기 재산이 맞다. 원래부터 자기 집이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 시점부터 카운팅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일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양도할 때까지 전부 다 통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경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자, 일단은 부부가 살고 있다가 남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있다가 그걸 부인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부인이 그걸 양도를 했을 때는 요때는 별개로 봅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은 요 시점부터 이제 이 부인의 소유니까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쭉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할 때까지 이렇게 기간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자, 그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할 때 비과세 되는 거, 우리가 2년 이상 보유를 보통 하고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하루 차이로 비과세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경우도 가끔 가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그 기간 계산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